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분갈이를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화이트 길바철화인데요, 제가 이 화이트 길바나 길바철화, 샤이닝 펄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철화 중에 가장 무던하고 가장 성장이 빠른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색이 아주 고운 그런 품종이라서 저는 매번 이 샤이닝 펄 철화나 아니면 화이트 길바 철화 같은 경우는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2월 배송을 이런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다육이를 잘 구입을 하지 않는데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분갈이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다육이를 구입해서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면 3월부터 물을 줘도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육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가 강릉 온도가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라서 이 다육이 하우스 온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완전 추운 그런 계절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만 지나면 아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해형 피트모스입니다. 상토인데요. 이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토 100%를 사용해서 심어줘도 되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 100%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해형 피트모스에 저 앞에 있는 S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를 총 3가지를 넣을 건데요. 이 다육이 분갈이를 되게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해형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일반 상토와 좀 다릅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알지만 부드러운 코코넛 껍질을 말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뭉쳐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S라이트와 마사를 섞어서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입을 할 때 작게 구입하기보다는 50리터짜리 하나를 구입해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50리터짜리로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겨울까지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걸 사용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걸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토에 S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를 어느 정도 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마사입니다. 마사고 이 부분이 S라이트인데 제가 S라이트 주문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미리입이 와가지고 아주 알갱이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물 빠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립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마사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그 진흙이 묻혀서 오는 그런 마사가 아니라 세척 마사로 온다 그러면 집에서 이 흙을 걷어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 세척 마사 같은 경우도 10kg 단위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되고요. 이 S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배송을 받을 때 S라이트, 마사, 그 다음에 화해형 피트모스나 상토를 세포를 주문한다 그래도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너무 작은 마사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마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마사, 소립 마사로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토에 펄라이트가 많지 않아 가지고 따로 펄라이트를 구입해서 섞어 주었는데 이제는 펄라이트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펄라이트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곰팡이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훈탄을 섞어도 됩니다. 훈탄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훈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훈탄을 하나 구입해서 한 10% 정도만 섞어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봄철 분갈이는 상토 비율을 4
그 다음에 S라이트와 마사를 3-3으로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통 마사를 많이 넣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풍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마사를 비율을 높이고요. 이 거리대에서 키울 때는 이 마사가 무겁습니다. 마사가 무겁기 때문에 마사 비율보다는 이렇게 S라이트 비율을 높여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물 빠짐과 고운 단풍을 여러 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갈이도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다육이 뿌리가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화분 속 흙이 굳기 때문에 그럽니다. 굳으면 뿌리가 뻗는데 힘들어하고 뿌리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화분 속 그 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다육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화이트 길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이트 길바 철화와 샤이닝 펄 철화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다육이 용토를 혼합한 모습입니다. 마사와 S라이트, 그 다음에 이 상토와 화해형 피트머스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중간중간에 코코넛 껍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화이트 길바 철 같은 경우는 수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자라는 품종이 아니라 옆으로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화분은 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다육이를 겨울철에 구입할 때는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 줄기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뿌리 상태가 많이 고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하얀색 뿌리가 많이 보이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아직까지 성장할 힘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을 하기 전에 보고 구입하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할 때는 꼭 이 다육이 윗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윗부분을 보시고 나서 성장하는 모습의 그런 잎들은 이 상태고요. 이 중간 부분이 빠르게 물이 들었다는 것은 이 중간 줄기 부분이 다른 쪽보다는 물을 끌어올린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햇살을 받는 쪽이 이쪽이었고 햇살을 받지 않는 쪽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 햇살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렇게 잎이 작아집니다. 햇살이 부족한 곳은 이렇게 잎이 길어지고 잎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울 때 잎을 좀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에 키우기보다는 은은하게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곳에서 놓고 키우는 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트 길바가 자리 잡을 화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아주 넓은 화분입니다.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넓어야 성장을 빠르게 합니다. 입구가 좁고 화분이 작아버리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철화 같은 품종 아니면 옆으로 늘어지면서 키우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 입구가 좀 큰 화분에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 화분 바닥에 마사나 스티로폼을 까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육이 화분 같은 경우는 관엽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굳이 따로 이 마사를 밑에 물배습층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없고요. 그냥 일반 이렇게 혼합된 재료를 넣고 바로 분갈이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장 먼저 이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바닥에 그냥 10%에서 한 20% 정도 흙을 채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올려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흙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마른 잎들과 잔 줄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를 정리한 모습이고요. 이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윗부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줄기를 제거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 윗부분까지 흙을 채워가지고 심어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뿌리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서 그대로 심어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작은 줄기 같은 경우는 떼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한 상태의 식물이었고요. 이대로 그냥 심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엽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하엽은 제거를 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고요. 꼭 이 마른 잎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어떤가요? 이쪽에서 보면 아까 이 화이트 길바 철화가 대략적으로 한 15cm 정도 되는 15cm보다 약간 큰 그런 크기인데도 이렇게 넓은 화분에 심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려만 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육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올려만 넣어도 뿌리가 봄철에는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뿌리를 너무 아래까지 넣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뿌리가 길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냥 흙에 올려놓는다 생각을 하고 흙을 채운 다음에 마사를 위에 깔아만 주시면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분갈이는 잘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물을 주게 되면 이 낮은 온도 때문에 뿌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잘 자라고 있던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2월 말까지 그냥 두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이 중간 부분에 잎들이 무르는지 아니면 잎들이 전체적으로 물러가는지를 잘 살피시고요.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월은 견딜 수 있을 거고요. 3월에 들어가지고 물을 주는데 한 번에 많은 물을 주기보다는 머그컵 한 잔 정도 물을 준 다음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을 빨아들인다 그러면 2차 때 저면가스로 충분히 준다 그러면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철화는 샤이닝 펄 철화입니다. 길바 철화보다는 약간 잎이 가늘고 그런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이 단풍색이 이거보다는 약간 더 연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길바 철화와 하이트 철화, 샤이닝 펄 철화가 좋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 철화에서 풀리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철화에서 풀리는 그런 생얼 모습들이 정말 예쁩니다. 예뻐가지고 자리만 있다 그러면 샤이닝펄 철화와 하이트 길바 철화는 계속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식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분갈이 할 때는, 특히 2월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바로, 성격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 물을 바로 주는데, 물을 바로 주게 되면 뿌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건강했던 뿌리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 성장, 성장이 빠른 식물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이트 길바 철화를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봄부터 성장을 시킬 때는 2주마다 물을 주면 되는데, 보통 햇살이 좋은 환경에서는 일주일마다 물을 줘도 충분히 물을 다 흡수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강한 아주 무던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